자, 시작에 다 폈어요. 자, 시작할게요. 자, 요거 집합 처음에 단원명이 집합의 뜻과 표현이라 그래서 집합. 자, 운동장으로 집합하잖아. 집합해서. 그러니까 어떤 것들을 모아놓는 게 집합하다 이런 거라고 말이야. 이 말 뜻 자체가. 그래서 수학적으로 어떻게 모아놓고 그거를 식으로 어떻게 쓰냐, 기호로 어떻게 쓰냐, 그것부터 첫 시작입니다. 자, 그러면은 자, 우리가 처음에 집합을 배우게 되는데 예를 들어서 4 이하의 자연수를 모아놨다 이렇게 하면은 집합 A라고 이렇게 한번 써볼게요. 자, 집합 A라고 쓸 수도 있고 B라고 쓸 수도 있고 C라고 D라고 쓸 수도 있어요. 표현하기 나름이야. 근데 집합 자체 문자로에 대한 표현은 항상 대문자로 씁니다. 대문자. 예를 들어서 자, A랑 B랑 C랑 이렇게 1, 2, 3, 4 하지 말고 A랑 B랑 C랑 이렇게 모아놨다 해가지고 지금 집합 A에 포함되어 있는 이것들을, 이 구성원들 있지? 이 구성원들을 부르는 명칭이 있어. 원소라고 합니다. 집합의 원소, 집합에 포함되어 있는 원소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집합 A는 어떻게 보는 거냐면, 이 문자 ABC를 모아놓은 집합이구나.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항상 이 가로는 중가로로 쓰게 돼 있어. 중가로로 모아놓게 되면 되는 거야. 자, 그래서 자, 표현 방법 한번 얘기해 볼게요. 자, 1, 2, 3, 4를 만약에 모아놨다. 그러면 중괄호 쓰고 1, 2, 3, 4 이렇게 얘기를 해주면 되는 겁니다. 이거는 B라고 한번 써볼게요. 어렵지 않은 표현이긴 한데 기호가 하나 더 있어요. 자, 여기에서 집합 B에 포함되어 있는 원소 1, 2, 3, 4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원소라고 얘기합니다. 원소 영어로 뭐야? 원소 영어로 뭐야? 영어학원 다 다니잖아. 자, 진진 영어. 자, 엘리먼트죠. 그 엘리먼트. 자, 그러면 자, A집합에 A라는 원소가 포함이 되어 있지. 여기 안에 포함되어 있잖아. 포함되어 있는 것을 어떻게 표현하냐? 이렇게 표현하는 거야. 이게 문자 2 같지, 그치? 원래는 이렇게 돼 있는 건데, 요것을 이렇게 좀 해놓고, 원소가 포함돼요 라는 기호야. 집합 A에 원소 A가 포함돼요. 소문자 A가 포함돼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얘가요? 그러면은 2는 집합 B에 포함되고 있지. 그러면 이렇게 쓰는 거야. 그 방향대로. 자, 그런데 5는 B에 포함돼요? 이게 맞는 얘기인가? 포함되지 않지. 그러면은 이게 등호 짝대기 하는 것이 같이 이렇게 짝대기를 해주면 돼요. 포함되지 않는다. 이렇게 표현을 해주는 겁니다. 자, D는 포함됩니까? A에? 포함되지 않죠. 그러니까 이렇게 포함 기호를 짝대기를 그어주면 포함되지 않는다는 말과 같아지는 거야. 이해가요? 자, 지금 우리가 표현되어 있는 집합을 한번 파악해 보면은 원소들을 쭉 이렇게 나열을 해놨지, 그치? 집합을 표현하는 방법은 두 가지로 이제 얘기를 할 수 있어요. 자, 첫 번째는 원소 나열법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원소 나열법은 지금 처음에 예를 들어서 한 것 같이 이렇게 원소들을 쭉 써놓은 걸 원소 나열법이라고 하는 거야. 나열했다.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A 집합에 뭐 2, 3, 4, 5가 이렇게 포함되어 있다. 이게 원소 나열법이야. 1, 2, 3, 4라고 할까요? 이렇게.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로 그 조건을 제시한다고 해서 조건 제시법이 있어요. 자, 조건을 제시한다. 자, 요거는 집합 A를 우리가 1, 2, 3, 4, 5를 또 포함하게 만들어 놓을 건데 여기다 X를 딱 쓰는 거야. 문자가 다른 A나 X는 한번 쓸 수가 있어. 자, 그리고 짝대기를 이렇게 해놔. 짝대기 이렇게 해놓고, 자, 오른쪽에는, 얘는 이렇게 짝대기를 그어놓고 왼쪽에는 집합 A의 원소를 표현해 주는 거고,
짝대기 오른쪽에는 그 원소의 x가 어떤 것인지 설명을 해주는 거야. 조건을 제시한다 이거지. 자, 조건문을 여기에 제시할 거야. 그러면은 x는 5 이하의 자연수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자, x가 원소인데요. 이렇게 읽는 거야. x가 원소인데요. x는 5 이하의 자연수예요. 하면은 얘도 뭐를 갖고 있는 거라고 판단할 수 있냐면 5 이하의 자연수는 1, 2, 3, 4잖아. 그래서 1, 2, 3, 4, 5, 1, 2, 3, 4, 5 이게 같은 집합이라고 이렇게 하는데 어떻게 표현 방법이 다른 거지. 그쵸? 자, 한 번 더 해볼게요. 여기에서 조건 제시법을 그렇게 크게 자, 여기에서 조건 제시법을 A라고 붙여놨어. 그러면 왼쪽에는 원소라 그랬잖아. 그럼 오른쪽에는 A는 5 이하의 자연수 이렇게 쓰면은 이것도 마찬가지로 1, 2, 3, 4, 5를 갖는 거야. 원소로 갖는 거야. 이렇게. 자, 그리고 다시 한번 또 식으로 쓸 수도 있거든. 자, A는 이렇게 해서 X라고 할까요? X든 A든 상관은 없어요. 자, X가 5 이하인 자연수 이렇게도 표현할 수 있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쓰기 나름인 거지, 그쵸? 그러니까 오른쪽은 조건을 우리가 제시해 놓은 그 문장이고 조건에 대한 문장이고 자 원소에 대한 원소를 표현하는 문장이고 그 다음에 왼쪽은 그 원소에 대한 것들을 얘기를 합니다. 소개해 주는 거죠. 이거를 조건 제시법 위에는 원소 나열법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해가요? 그리고 벤 다이아그램이라는 게 있어. 벤 다이어그램. 그래프가 막 그래프라는 말이 뭐야? 뜻이 뭐야? 영어 뜻이. 그림이죠, 그림. 그림. 그램이 그래프에 변형돼서 나온 말이야. 그래서 어떤 집합을 표현하는 그 그림 이렇게 받아들이면 돼요. 그러면 집합 A라는 거를 이제 표시해 주고 그 다음에 이렇게 동그라미를 이렇게 그리는 거야. 그래서 이 동그라미 안에 1, 2, 3, 4, 5를 써놓으면 집합 A에 1, 2, 3, 4, 5가 포함되어 있구나.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돼요? 그래서 뭐 별로 크게 어려운 건 없어요. 그래서 집합의 원소의 개수에 대해서 또 한번 얘기해 볼게요. 자, 다시 한번. 이제 집합이 이제 표현이었고, 집합의 원소의 개수. 이게 원소가 몇 개 있는 거야? 5개 있죠. 얘는 3개 있고 얘 4개 있지. 그걸 표현하는, 간단히 표현하는 방법이 있어. 그 표현법이 있어. 그러면은 얘네를 좀 1, 2, 3, 4, 5를 예를 들어서 다시 해볼게요. 자, NA라고 표현하면은 A 집합의 원소의 개수 이렇게 읽는 거야. 이게 어디에서 이제 나오게 된 거냐면은, 이거는 넘버 오브 이잖아, 그지? 넘버 오브 A 이거 N자 있지? 이게 뭐야? 이 수거가 뭐야? 뭐뭐의 개수잖아. A의 개수 이렇게 되는 거라고. 그래서 N자를 쓰는 겁니다. 감싸가지고, 약자로. 자, 그러면은, 요거가 몇 개였어? 원소가 5개였지? 요렇게 쓰는 겁니다. 이렇게. 3개면 3이라고 쓰면 안 되고. 그리고 저 B는 몇 개였어요? 저기에서. B는 원소의 개수가 4개였죠? 이렇게. 표현법이 이래요. 자, 그리고, 여기서 안 하고 넘어간 게 있다. 자, 비어있는 집합이 있어요. 만약에 A 집합이 예를 들어서 A 집합이 아무것도 없는 이런 집합이야. 그거를 뭐라고 명칭하냐면은 공집합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야. 자, 공집합이라고 얘기하는데 이거를 껍데기만 쓰는 게 좀 그렇잖아. 그래서 공집합이라는 걸 이렇게 표현하는 거야. 요걸 뭐라고 읽냐면 파이라고 있습니다. 파이. 그리스어로 파이. 로마, 그리스 로마 자 있잖아. 파이. 그 파이 말고 3.14 말고 파이라고 합니다. 자, 어쨌든 이거 공집합이라고 하시면 되고 요거를 뭐라고 명칭한다고? 공집합. 그러면 공집합의 개수 이렇게 딱 쓰면은 얘 집합 자체가 공집합이구나 이렇게 보고 공집합은 원소가 몇 개였어?
없다. 빵개 이렇게 쓰면 돼요. 자, 그리고 첫 번째로 유한집합이라는 걸 배울 거야. 유한집합. 자, 유한집합이라는 거는 원소의 개수가 유한한 집합. 그러니까 우리가 원소의 개수를 셀 수 있는 집합. 만약에 이제 뭐 1억 이하의 자연수 몇 개 있어? 1억 개 있지. 1억 이하의 자연수 이렇게 있잖아. 그럼 유한집합이야. 왜? 셀 수 있으니까. 유한계잖아. 그치? 한정돼 있잖아. 한정이 돼 있다. 있을 유자야. 자, 그러면은 유한집합은 원소의 개수를 셀 수 있는 집합. 이렇게. 그러면은 얘네들 지금 원소나열법 다 나타냈던 것들이 있지, 그치? 그럼 3개, 4개, 5개 이렇게 되잖아. 맞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도 다 유한집합이야. 그럼 공집합은 유한집합일까 아닐까? 빵개라고 셀 수 있지, 원소의 개수가. 셀 수 있으니까 공집합도 유한집합에 들어가는 거야. 자, 그리고 무한집합이라고 있어요. 무한집합 무한집합 먼저 하자. 무한집합은 원소의 개수가 무한한 것들을 얘기합니다. 예를 들어서 실수 전체 집합을 얘기를 하면은 실수는 셀 수 없을 정도로 많잖아, 그치? 뭐 자연수 전체 집합, 자연수도 셀 수 없을 정도로 많죠, 그쵸? 그래서 얘는 원소의 개수를 셀 수 없는, 좀 길게 써보면 없는 집합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이 두 개를 비교할 수 있게 돼야겠죠. 자, 1조 이하의 자연수의 집합을 얘기할게요. 1조 이하의 자연수 개수 셀 수 있어요? 셀 수 있죠. 1조 개로 셀 수 있잖아, 그치? 그러면 유한집합이야, 무한집합이야? 유한집합이 되는 거야. 많아도 상관없어요. 자, 무한집합은 셀 수 없는 거, 뭐 음의 정수의 개수 셀 수 없잖아. 그런 것들이 무한집합이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구분돼요? 자, 공집합은 유한이야, 무한이야? 유한이야. 그렇게 잘 이제 정리해 놓고. 가만 있어봐라. 그렇게 이렇게 돼요. 자, 마지막 설명. 자, 마지막 설명. 문제 풀기 전에 마지막 설명. 자, 이제 다 끝난 거야, 이제 나랑 그냥 얘기하는 거야. 자, 어떤 집합이 있어. 어떤 집합이 있는데 이렇게 돼 있으면 공집합이었지. 이렇게 돼 있으면 공집합일까? 이건 아니야. 원소가 공집합인 원소를 갖고 있는 거야. 한 개가 있는 거야. 오케이? 그러면 이렇게 됐을 때 NA는 몇 개일까? 한 개라고 얘기를 해야 돼. 이건 원소의 가로로 감싸져 가로 안에 있으면 그 자체가 원소가 되는 거야. 근데 공집합도 집합이지, 얘들아. 공집합도 집합이니까 집합도 집합의 원소가 될 수 있는 거잖아. 왜 집합도 집합의 원소가 될 수 있냐? 몇 반까지 있다 그랬지? 8반. 자, 학교에 8반까지 있어. 3학년 전체가 있어. 우리가 3학년 전체가 그 3학년 전체 집합 안에 1반, 2반, 3반, 4반, 5반, 6반, 7반, 8반이 있지. 걔네들 자체로 원소가 될 수 있는 거라고. 얘가요? 자, 그러면 예를 들어서 A 집합이 이렇게 나와 있어. NA가 얼마일까, 이거는? 가로 안 쳐져 있지. 가로 안 쳐져 있지. 이거는 뭐를 표현한다 그랬어? 이걸 표현한다 그랬지. 원소 있어, 없어? 없어. 그럼 한 개 이렇게 되는 거라고. 오케이? 가로가 쳐 있나 안 쳐 있나가 굉장히 중요하죠. 가로 안에 들어가 있으면 무조건 집합의 원소가 된다. 이렇게 보셔야 되는 거야. 자, 그러면은 조금 더 고난도 들어가 볼게요. 이렇게 썼어요. 자, 그러면은 NA가 얼마일까요? 이거 자체가 하나의 원소, 이거 하나의 원소, 이렇게 해서 두 개라고 쓰셔야 됩니다. 얘가? 됐어? 자, 그러면은
그러면은 자 이렇게 돼 있어. B 공집합 A 막 이렇게 돼 있어. 원소 몇 개야? 3개야. 이렇게 봐야 되는 거야. 집합 안에 집합이 있어도 그것도 뭐라 그랬어? 원소라 그랬죠. 이해돼요? 아직 뭐 그거는 안 나오지 것 같은데 이렇게 됐어요. 넘기시고 볼게요. 자, 선생님이랑 요거는 그냥 얘기하면서 넘어갈 거야. 자, 한번 봐봐. 자, 다음에 집합인 것을 고르시고, 집합이라는 거를 고르시고, 자, 그 집합의 원수를 구하세요. 15의 양의 약수의 모임. 우리 집합 구할 수 있죠. 뭐야? 1, 3, 5, 15 이렇게 집합 표현할 수 있죠. 야, 큰 정수의 모임. 얼마나 커야 큰 거야? 몰라요? 모르지, 그치? 이건 집합이 아니야. 큰 정수를 어떻게 모아놔, 그치? 이건 맞고. 우리가 어떤 집합이라는 거는 명확하게 그 대상에 대해서 명확하게 제시를 해줘야 돼. 오케이? 자, 집합은 어떤 그 이제 원소가 대상이죠? 그치? 그 원소에 대해서 정확하게, 명확하게 얘기를 해줘야 집합인 거야. 큰 정수 모아놓을 수 있어, 없어? 못 모아놓잖아, 그치? 얼마나 커야 큰 건데. 기준이 없잖아, 그치? 대상에 대한 설명이 명확해야 됩니다. 자, 50에 가까운 자연수. 얼마나 가까워야 가까운 거야? 모르지. 대상에 대한 명확한 근거가 없지, 지금. 그래, 틀린 거야. 자, 2차 방정식의 해의 모임. 이게 해가 뭔데? 마이너스 1하고 2지. 이렇게 쓸 수 있죠. 그래서 기역, 니을이에요. 거기다 적어 놓으세요. 그냥 이제, 자, 답만 잘 체크해 놓으시고, 자, 원소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있어야 집합이다. 써놓으세요. 원소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있어야 집합이다. 원소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있어야 집합이다. 자, 5의 배수의 집합을 A라고 했대요. 앞에 보세요. 자, 5의 배수의 집합을 A라고 했대요. 그러면은 A 이거 쓸 때 291 이거 할 때 A를 우리가 연습을 한번 해보자. 5의 배수 5, 10, 15 이렇게 해서 이렇게 점점점 쓸 수 있는 거야. 너무 많으니까. 5의 배수의 집합이 무한집합일까 유한집합일까? 무한집합이죠. 셀 수 없이 많으니까. 자, 그리고 조건제시법으로도 쓸 수 있어요. 이거 X하고 소개를 해줄 거야. X는 뭐의 배수라고 쓰면 될까? 5의 배수라고 이렇게 해서 조건을 제시해주면 됩니다. 같은 표현인 거야. 자, 그러면은, 자, 원소가 포함되는 기호를 골라서 쓰세요. 이렇게 됐습니다. 5는 5의 배수가 맞죠? 포함되어 이렇게 들어가는 거야. 자, 12는 5의 배수가 아니에요. 포함되지 않아요. 18은 5의 배수가 아니에요. 포함되지 않아요. 30은 5의 배수예요. 포함돼요. 이렇게 해서. 자, 다 빨리 기입해 놓으시고. 자, 그 다음에 292번을 보면은, 자, 12하의 자연수, 12하의 소수의 집합을 A라고 할 때, A를 다음 방법으로 나타내세요. 이렇게 돼 있잖아. 그러면 292의 1번. 자, 원소 나열법. 자, 소수는 약수가 몇 개? 2개. 약수는 2개. 자, 1은 소수야, 아니야? 아니죠. 약수 1개니까. 자, 그러면은 2, 3, 5, 7 하고 끝나는 거죠. 이렇게 되고. 자, 2번 같은 경우는 조건제시법으로 해야 된대. 그러면 X 이렇게 해놓고, 자, 10 이하의 소수라고 얘기를 하면 되겠죠. 자, 3번. 벤 다이어그램 2, 3, 5, 7 이렇게 하면 됩니다. 자, 적어 놓으시고. 따라오고 있어? 재민? 시우? 쓰인? 돼요? 그러니까 이 속도로 쭉 간다, 그럼. 자, 293.
득강은요, 스타트 하면은 끝날 때까지 진노입니다. 득강은요. 그래서, 야, 근데 그 숙제를 내가, 숙제가 많이 고민되긴 해요. 숙제가 많이 고민이 되는데, 부담스럽지 않게 내더라도, 이렇게 해서. 아무튼. 자, 6의 양의 약수래, 얘들아. 6의 양의 약수가 1, 2, 3, 6 이렇게 되는 게 이렇게. 그죠? 9의 양의 배수 9, 18, 27. 아이, 뭔 소리야. 9, 맞죠. 18, 27. 이렇게 쭉 가는 거죠. 그죠? 자, 1과 5 사이의 자연수래. 2, 3, 4 들어갑니다. 자, 2와 4 사이의 짝수래요. 2와 4 사이의 짝수. 2하고 4 사이에 인 짝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꽁집합 얘기해주면 되겠네요. 아무런 원소도 없어요. 공집합은 뭐랑 같다고요? 요거랑 똑같다고요. 이거 기억하시고, 내가 이거 괜히 이거 선생님 껍데기 왜 굳이 그리고 있어? 껍데기 그리는 이유가 있어요. 익숙해지세요. 계속해서 공집합은 껍데기만 갖고 있다, 중괄호만 갖고 있다. 이게 익숙해지시면 됩니다. 자, 유한집합. 자, 셀 수 있어야 돼. A하고 C하고 뭐야? 그치. D. A, C, D. 자, 무한집합 하나밖에 없어. 그렇지. 공집합 하나밖에 없어. D. 이렇게 하시면 되겠네요. 자, 써놓으시고 다음 거 봅시다. A, C, D, B, D. 자, 원소의 개수 구하세요. 자, 2, 4, 6, 8 이렇게 가겠죠. 20까지. 짝수를 얘기하고 있어. 자, 20 이하의 짝수 몇 개 있습니까? 10개. 원소의 개수 10개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죠. 자, x제곱 플러스 1이 0이 되는 실수래. 그러면 저거 넘겨보면 x제곱이 마이너스 1 되는 건 뿔마 i잖아, x가. 그지? 실수야, 아니야? 아니지. 실수인 거 있어, 없어? 없어요. 그래서 자, 원소의 개수가 있어, 없어? 없어요. 빵개 이렇게 하시면 돼요. 자, 요거엔 정수래요. 얘가 마이너스 2부터 x까지 이 사이에 있어야 절대값이 2보다 작은 숫자죠. 마이너스 1, 0, 1 이런 거니까, 그치? 자, 이거인 정수래요. 정수 말하게 되면은 자, 몇 개 있어? 마이너스 1하고 0하고 1. 3개 있는 거죠. NA가 몇 개? 3개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다음 거 볼게요. 자, 필수 1. 다음 중 집합인 것을 모두 고르래. 우리 반에서 키가 작은 학생이래. 명확한 설명이 없죠. 그쵸? 원소에 대해서 명확하게 제시하지 않아요. 그쵸? 얼마나 작아야 작은 건데, 그치? 예쁜 학생들의 모임. 예쁜 학생. 멋있고 예쁜 학생들의 모임. 썽재야? 아니야? 그래서 예쁜 학생들의 모임. 자, 예쁜 학생들 명확히 근거가 존재하지 않는 거죠. 그치? 누가 보는 눈에 따라 다른 거잖아. 모아놓을 수 없어. 일단 모아져야 되는데 모아놓을 수가 없어. 자, 혈액형이 B형인 우리 학교 학생들의 모임은 모아놓을 수 있겠죠. 얘는 집합이 될 수 있는 거야. 키가 170cm에 가까운 사람들의 모임. 자, 서장훈 봐봐. 2m 넘지, 그치? 2m 농구 선수들 이제 하승진도 2m 넘고 그러잖아. 그럼 이제 170에 가깝잖아, 걔네들은, 그치? 170에 가깝잖아, 걔네들. 그러니까 명확한 조건이 아니죠. 그러니까 누가 보기에 따라 다르다 이거야. 자, 3보다 크고 10보다 작은 자연수는 존재하죠. 4부터 9까지, 그죠? 명확하게 제시했어요. 그리고 3하고 5번 이렇게 해주시면 되고, 자, 다음 거. 아이고, 왜 넘어가냐? 야이씨. 이게 문제야, 태블릿. 자, 필수 2번 볼게요. 자, 4의 양의 배수의 집합. A는 4의 배수를 모아놨대요. 자, 그리고 8의 약수를 모아놓은 게 B래요. 옳은 것은. 자, 1은 4의 배수가 아니죠, 그치? 틀렸죠? 야, 너 일단 기다려. 자, 2는 8의 약수가 맞죠, 그치? 근데 포함되지 않는데 틀렸죠? 자,
5가 B에 들어가는데 5는 8의 약수가 아니잖아. 틀렸죠? 자, 6은 4의 배수에 들어가요? 아니죠. 안 돼요. 아, 이건 맞아요. 안 들어간다고 했으니까. 자, 8은 B에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들어가죠. 8의 약수니까. 이거는 들어간다고 써놨어야 돼. 네, 틀렸어요. 이렇게. 자, 밑에 풀게요. 자, 밑에 확인 체크 풀면 됩니다. 너 왜? 자, 볼게요. 자, 집합의 표현 방법. 원소나열법으로 나타낸 것은 조건제시법으로 나타내고, 조건제시법으로 나타내는 것은 원소나열법으로 나타내래요. 자, 1번은 저기 1, 2, 50이 10의 약수잖아. 그러면은 집합을 써줄 때, 자, x 쓰고, x는 10의 약수라고 이렇게 쓰는 거야. 이렇게. 그리고 2번. 이거는 3의 배수를 얘기하고 있죠. 그리고 이것도, 자, 그럼 원소나열법 돼 있으니까, x는 3의 배수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렇게. 3번. 자, 1보다 크고 14보다 작은 짝수래요. 그러면 2, 4, 6, 8, 10, 12 이렇게 되어야겠죠. 자, 그 다음에 4번 3으로 나눴을 때 나머지가 1인 자연수. 요거 많이 실수를 하는데 얘들아 1부터 시작이야. 1은 3으로 나눠도 나머지가 1이에요. 1 그리고 4 3씩 더해주면 돼. 3씩 더해주면 7 또 3으로 나누면 1이잖아. 그치? 그 다음에 10 이런 식으로 쭉 가면 됩니다. 무한집합 이렇게 돼요? 자, 그리고 자, 조건제시법으로 나타낸 집합. 그러면은 지웠다. 근데 위에 다 써져 있으니까 보면 되고. 자, 0, 1, 2로 집합을 원소나열법으로 나타내세요. 이렇게 돼 있어요. 자, 이 비집합 자세하게 보면은 비집합이라는 것은 x를 사용할 건데 a에 포함되어 있는 원소 x를 사용한대. 그리고 y를 사용하는데 a 집합에 포함된 원소래 y가. 그래서 더해보래요. 그러면은 비집합을 나타낼 때는 어떻게 하냐면은 이게 똑같은 원소일 수도 있지. x가 0이고 y가 0일 수도 있는 거잖아. 이 세 개로 만들어지는 거라고. 0, 0이면 이렇게 되고 0, 1이면 1이 되고 0이면 더하면 2가 되고 1, 1이면 2가 되죠. 1, 1이면 2가 되고 그 다음에 1, 2면 3이 되고 2이면 4가 되죠. 근데 니네 이거 봤을 때 뭔 숫자가 겹쳐? 2가 겹치지. 겹치는 원소는 하나만 쓰는 겁니다. 이렇게. 겹치는 원소는 하나만 쓰는 거야, 얘들아. 자, 그리고 C집합은 곱해보라 그랬지. 0이랑 곱해지면 다 0이지. 0, 0도 0, 0, 1도 0, 0, 2도 0, 0이 나와요. 자, 1, 1은 1, 1, 2는 2, 2, 2는 4 이렇게 해서 0, 1, 4 이렇게 해서 겹치는 거는 한 번만 써준다 이렇게 기억하면 돼요. 여러 번 쓰는 거 아닙니다. 자, 밑에 푸십시다. 네요. 필수 5번. 자, 무한집합인 것을 모두 고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1번은 필수 5번에. 자, 1번은 원소 나열법을 하면은 n이 1일 때 x가 3이잖아. 그지? 2일 때 6이고 3일 때 9고 4일 때 10이지. 그러면은 여기 x가 원소라 그랬잖아. 그죠? 그러면은 3, 6, 9, 12 써주면 되겠네요. 자, 두 번째는 9보다 큰 한 자리 홀수. 9보다 큰 한 자리 홀수는 있어 없어? 없지. 9보다 크면은 두 자리잖아. 그지? 얘는 공집합이야, 그냥. 자, 세 번째. 자, 1과 2 사이에 있는 기하분수. 1만 넘어가면 되지. 그러면 예를 들어서 2분의 3, 예를 들어서 6분의 7, 6분의 9, 6분의 10, 이런 식으로 얘기할 수 있잖아. 엄청 많을 거 아니야. 분모만 늘어나면은, 그치? 자, 얘가 무한집합이죠. 얘 원소의 개수 셀 수가 있잖아. 얘는 유한집합이고. 자, 그 다음에 4번.
세 자리 자연수. 세 자리 자연수는 몇부터 시작해? 100부터 시작해서 101 이렇게 쭉 가가지고 어디까지야? 999까지 이거 셀 수 있죠. 그치? 그래 유한집합이야. 5번. 자, 요 사이 이게 만족하는 저 부등식을 만족하는 유리수래. 그러면 x-1, x-2 이렇게 해서 0보다 작다니까 1x2 이렇게 되죠. 그러면은 1과 2 사이에는 유리수래. 유리수는 뭐 정수가 될 수도 있고 분수가 될 수도 있는 거잖아. 분수 여기 겁내 많겠지, 그치? 1과 2 사이에. 그러니까 1과 2에서 기하분수인데 얘는 분수까지 더 많겠지, 얘는. 그래서 얘도 무한집합. 이렇게 되는 거야. 자, 그 다음에 6번 보면은 다음 중 옳은 것은 자, 필수 6번에 1번 같은 경우에 n 자, 중괄호 관사져 있어, 여기. 이렇게 돼 있죠. 자, 이 집합 안에 뭐가 들어가 있어? 0이 들어가 있지. 몇 개야? 한 개. 맞아요? 자, 두 번째. n. 그리고 초록책 너 그거 나한테 검사 맡아야지. 빨리 준비해. 자, 중괄호 들어가 있고, 이렇게 들어가 있어요. 자, 원소가 몇 개일까? 중괄호 안에 있는 게 원소라 그랬지. 중괄호 안에 있는 게 원소라 그랬지. 몇 개 있어? 두 개. 이렇게. 자, 그리고 세 번째는 0, 1, 2가 있고요. 그리고 자, 여기는 1하고 2가 이렇게 있어요. 자, 요거는 중괄호 안에 몇 개 있어? 3개. 이거는 2개. 그러니까 몇 개야? 1개 이렇게 되는 거야. 자, 그리고 n 3 이렇게 들어가 있고 요거 많이 실수를 하는데 자, 중괄호 안에 몇 개야? 원소 1개죠. 이거 1개 1이야. 이거 몇 개야? 1개죠. 그냥 1이야. 이거 그냥 같은 거야. 이거 틀린 거야. 이거. 지금 옳은 것은 이거밖에 없어요. 자, 그래서 5번. 자, 얘가 몇 개야? 이게 1개. 얘는 빵개야, 빵개. 중괄호 있어, 없어? 없지. 공집합이야. 공집합은 그냥 이것만 있는 거라 그랬잖아. 얘는 0이 되고, 얘는 1개가 되고, 얘는 중괄호 안에 있는 공집합이지. 공집합 자체가 원소인 거야. 1개. 얘는 원소가 몇 개인 거야? 2개. 중괄호의 유무가 굉장히 중요하다. 1, 1, 2니까 4가 돼야 되죠. 그래서 틀린 거예요. 정답 3번입니다. 자, 밑에 볼게요. 자, 306번. 자, A집합이 X, Y 이렇게 하나의 점이지. 이 점 하나가 원소가 되는 거야. 이 점 하나가. 그러니까 X 따로 Y 따로가 원소가 아니라 물론 뭐 1,2면 그 1,2 하나 그 자체가 원소라고. 자, 이 X제곱 플러스 Y제곱을 만족하는 저 XY는 정수래요. 이렇게 됐어요. 자, 정수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A집합을 먼저 파악을 할 건데 그러면은 여기 이렇게 써볼까? X, Y 해서 한번 써볼까? 0하고 5 있죠. 0하고 마이너스 5 있죠. 이런 식으로 부호바뀔 수 있어요. 그리고 3하고 4예요. 4하고 3이에요. 마이너스 3하고 4예요. 3하고 마이너스 4예요. 그리고 이렇게 되는가? 하고 그리고 마이너스 4하고 3이에요. 4하고 마이너스 3이에요. 이렇게 들어갈 수 있죠. 또 있나? 이거 바꿀 수도 있죠. 5하고 0이에요. 마이너스 5하고 0이에요. 이렇게 바꿀 수도 있죠. 돼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10개 나오네. 얘가 몇 개라고? 10개. 더 있어? 뭐가 있지? 했잖아. 마이너스 3하고 둘 다 안 했구나. 이런 바보. 이렇게 되는구나. 그지? 해서 12개. 자, 12개면 얘가 몇 개가 돼야 돼? 13개가 돼야 되는 거지. 그러면은 13 이하의 자연수 이렇게 돼야 되는 거지. 그러면은 K는 13 이렇게 하시면 되겠네. K는 13.
이해 가서 오케이. 자, 307 보면요. 서로 다른 세 자연수를 원소로 갖는 집합. 자, A, B, C가 있는데 서로 다르대. 자연수래, 근데 자연수 얘네들이. 근데 자, X랑 Y랑 더한 게 B집합의 원소가 되는데 X는 A의 원소 중 하나고 그리고 또 Y도 A의 원소 중 하나인데 서로 다른 거래. 그러니까 이거 두 개를 A의 원소들 중에 하나씩 골라서 더해주게 되는데 서로 다른 걸 더해서 원소를 나타내래요. 그럼 B집합이 가질 수 있는 거는 A 더하기 B하고 A 더하기 C하고 그 다음에 B 더하기 C 이렇게 되는 거죠. 그쵸? 자, 지금 이 원소 중 가장 큰 수를 구하세요. 이렇게 돼 있어요. A, B, C를요. 선생님 어떤 게 지금 A랑 B랑 C 중에 어떤 게 제일 큰 숫자인지 우리가 모르는데 어떻게 구합니까? 이런 걸 이렇게 되잖아. 이거를 그냥 정해놔. A, B, C. 선생님 문제에서 그렇게 안 써져 있는데요? 이렇게 할 수 있지? 잘 들어봐. 나의 말을 들어봐. 만약에 예를 들어서 이 숫자를 구했어. 우리가. 이 숫자가 막 3하고 4하고 5가 나왔어. 이게 3하고 4랑 5가 나왔어. 그러면은 대소관계로 3, 4, 5 해가지고 이렇게 그 집합 나타내면은 막 이렇게 순서를 안 맞춰서 4하고 5하고 6, 뭐 이렇게 해서 3하고 이렇게 나왔다고 해보자고. 그러면은 이게 나타내서 보면 가장 큰 수는 이거잖아. 누가 A, B, C인지 상관없어요. 그냥 모아놓기만 하면 돼요. 그래서 정해놓고 가도 상관없어요. 자, 그래서 얘가 이거니까 작은 거 두 개 더 있잖아. 얘가 6일 거고 이 세 개 6, 9, 11 나온다며. 얘가 9 거고 얘가 11일 거고 이렇게 되는 거잖아. 맞아요? 그러면은 그렇진 않대. 잠깐 생각해 봐봐. 우리가 가장 작은 거하고 가장 큰 거하고 더한 거, 자, 헷갈릴 수 있어. 가장 작은 거하고 가장 큰 거하고 더한 게 이거고. 두 번째 큰 거하고 큰 거하고 더한 거. 얘가 더 큰 거잖아. 그치? 자, 가장 큰 수에 B 더한 게 더 클 거잖아. A 더한 것보다. 그렇게. 헷갈리지 말고. 이렇게 해서. 야, 그러면 이거를 싹 더해봐봐. 더하면 A가 몇 개야? 2개. B도 몇 개야? 2개. C도 2개지. 그러면 싹 더하면은 이게 수나능의 연립방정식이라고 하는데 이렇게 구할 수 있어요. 이게 왜냐면 이걸 더하면은 얼마가 되냐? 26이 되지. 26. 그러면 A 더하기 B 더하기 C가 얼마가 돼요? 그렇지. 13. A 더하기 B가 6이래요. 얘가 6이래요. 이거 더하면 그럼 얘가 얼마예요? C가 7이다. 이렇게 구할 수 있는 거야. 그럼 B하고 C랑 더하면 얼마래요? 11이래요. 11이면은 얘가 11이 얘가 11이면 얘가 얼마야? 얘가 2죠. 그치? 맞아요? 그리고 A랑 C랑 더하면 9래요. 9니까 B가 얼마야? 4니까 이거 더하면 13 맞잖아. 가장 큰 수가 얼마예요? 7이에요. 이렇게 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A, B, C라고 서로 다르다고 이렇게 나타내긴 했어도 뭐가 뭔지 상관없다고. 그냥 정해도 된다고. 이렇게. 볼게요. 자, 부분 집합이라고 나오는데 우리가 집합 안에 집합이 원소로 갖는 거 봤잖아. 실은 이제 뭐 A에서 공집합도 이렇게 들어가고 A 집합도 이렇게 들어가고 이런 것도 봤잖아. 집합이 집합 안에 원소가 될 수 있다 봤잖아. 그 안에 집합이 있지. 집합 안에도 집합이 있을 수 있어. 그러니까 이제 석정요구도 말이야. 석정요구 안에 석정요구 1학년 4반도 있을 것이고, 그치? 맞아? 4반도 집합이잖아. 어떤 학교에 몇 반, 몇 학년 몇 반, 어떤 학교에 1학년, 그는 학교에서 또 집합이잖아, 그치? 그게 원소잖아, 그치? 학교 전체에서 보면은, 그치? 그래서 그거를 좀 명확하게 정리를 해놓고 싶은 거야. 집합 안에 집합도 집합의 원소? 그 이상은 어떻게 우리가 얘기를 하지? 좀 정리를 한번 해보자.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부분 집합이라는 게 그 집합의 일부로 만들어진 집합.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야. 자, 여기에서 예를 들어서 이거 너무 장황하고 A가 예를 들어서 1, 2, 3, 4였어.
자, B라는 거는 2, 3이었어. 이렇게 집합이. 그러면은 얘 일부로 만들어진 집합이지, 그치? 그러니까 1반, 2반, 3반, 4반 이렇게 얘기를 한번 해보자고. 그러면 2반, 3반만 모아놓은 거잖아, 그치? 그러면 얘 일부라고 얘기할 수 있잖아. 그쵸? 그런 거를 부분집합이라고 얘기하는 거야. 그리고 예를 들어서 1, 2, 3, 4번이 있어. 학교에서 애들이 1, 2, 3, 4번이 있는데 걔 2, 3번만 딱 떼고 집합을 또 하나 만들어 놓은 거야. 그러니까 어떤 집합의 원소 일부 또는 전부를 사용하여 나타내는 집합을 부분집합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자, 내가 일부라고는 이제 일부 떼서 이제 만든다 이런 얘기는 했지만 내가 지금 말하기에 일부 또는 전부라는 말을 했지, 그치? 그러니까 이 전부를 갖다가 놓으면은 자기 자신이잖아, 실은. 자기 자신을 갖다 놓은 집합이 되잖아. 자기 자신도 일부라고 치부를 하는 거야. 이게 이제 말 뜻에 포함이 되어 있는 거야. 그래서 부분집합에서 이것도 부분집합인데 일부를 떼서 만든 것도 부분집합인데 자기 자신도 부분집합에 속한다 이렇게 봐셔야 돼. 자기 자신도 자신의 일부잖아, 그치? 자, 그러면 우리 공집합 알지? 공집합 이제 공집합 껍데기만 있는 이런 집합. 집합은 껍데기가 갖고 있지. 그러면은 공집합은 어떤 집합이 나오든 부분집합이 되는 거거든. 공집합은 어떤 집합이든 부분집합이 돼요. 왜 그러냐면 얘는 껍데기만 있는 거잖아. 얘 껍데기 갖고 있지. 껍데기 갖고 있지. 그래서 포함되는 거야. 껍데기를 떼서 만들 수 있잖아. 어느 집합이든 B집합이든 A집합을 껍데기로 만들 수 있는 거잖아. 그러니까 이렇게 이해하는 게 제일 편해요. 자, 그러면 막 어떤 뭐 C집합도 있어. C집합이 막 이렇게 나와 있어. C가 2, 4, 6, 8, 10 막 이렇게 나와 있어. 이렇게 나와 있어도 공집합은 이 집합의 부분집합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야. 이 껍데기를 보시라. 껍데기. 껍데기 떼다 놨네? 일부러 떼다 놨네? 이렇게 생각하는 게 가장 편합니다. 자, 이거 글른 것 같은데? 다시 외워. 저기 안 될 것 같은데. 자, 그래서 기호로 이제 원소를 포함하는 기호가 있었지. 예를 들어서 우리가 아까 봤을 때 A, B, C 이렇게 봤을 때 A라는 원소를 포함하는 게 이거였어요. B라는 원소도 마찬가지로 쓸 수가 있잖아. 그리고 D라는 원소 포함하지 않으니까 이렇게 했고요. 그래서 원소 표현 기호는 우리가 얘기했는데 집합, 부분집합, 어떤 집합의 일부를 떼다가 만든 집합은 그 집합에 포함이 되겠지. 그러면 집합에 포함된다는 기호는 어떻게 쓰냐? 이걸 이제 배울 거야. 자, 예를 들어서 B는 이렇게 A만 떼다가 일부를 떼다가 이렇게 만들었어. 얘 부분집합이야. 그러면은 A와 B와의 관계를 어떻게 쓰냐면 C 이렇게 쓰는 거야. C자로. 여기 나와 있는 거 요 C자로. 그래서 B가 A에 포함되는 집합이다. 이렇게 있는 거야. 근데 구분을 해주려고 하는 건데 그러면은 요건 뭐고 요거는 엘리먼트라 그랬잖아. 요건 뭐야? 포함하다. 그렇지. 컨테인이야. 이거는 컨테인. 그것도 맞는데 컨테인이야. 자, 컨테인 해가지고 C를 써가지고 B가 포함된다 이렇게 되는 거라고. C자고 이건 E자고. 자, 그런데 얘는 집합의 포함 기호고 얘는 원소 포함 기호고 구분을 해주자. 이 삼지창이 있고 이건 없는 거지. E하고 C로 이렇게 생각을 해주면 됩니다. 그래서 공집합은 항상 어떤 집합의 부분집합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줍니다. 항상 된다. 이거는 항상. 자, 자기 자신도 자기 자신의 부분집합이라고 그랬죠. 항상 포함된다. 이거는 항상 성립. 여기 너네 교재 보면요. 요거 동그라미 1, 2번 있어요. 요거 이제 별표. 이렇게 돼요. 자, 그리고 이제 문제에서 직접 우리가 다음 좀 딱 넘기면 이제 맞닥뜨려야 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자, 여기에서 공집합 있고요. 그리고 여기에 중괄호 했는 이런 공집합이 있고요. 그리고 A가 있고요. B가 있고요. C가 있어요. 이렇게 될게요. 자, 잘 대답해봐. 맞는 얘기인가? 공집합은 어떤 집합이든 부분집합이 된다 그랬죠. 일단 맞는 얘기야. 맞는 얘기야. 맞는 얘기야. 자, 공집합이 원소로 포함되어 있어요. 원소 요거 있죠. 포함되어 있어요. 근데 이거 구분할 수 있어야 돼. 얘들 맨날 질문하거든. 자, 내가 정리해줄게. 질문하기 전에 정리해줄게. 자, 이 파란색은 껍데기를 얘기하는 거야. 자, 이 빨간색이 있죠. 얘는 원소 포함 기호. 둘 다 맞는 얘기라 그랬어. 이 원소 포함 기호로 원소가 공집합이 원소로 A에 포함된다. 빨간색은 이거를 얘기하는 거야. 둘이 다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야. 같은 공집합을 쓰고 있지만 원소 포함 기호 자체로 다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야. 오케이? 다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한번 써보자. A, B 해가지고 요렇게 이제 A, B를 떼다가 만든 집합이 부분집합이 되겠죠. 이것도 되고, 자, 그 다음에 이렇게 이제 아니다. 이렇게 부분집합이 될 수가 있겠죠. 이게 가장 핵심이야, 핵심. 잘 안 헷갈리다 보니까 요걸 내요. 이렇게. 그래서 1번에 내요. 1번. 중간고사 1번. 아무튼 그렇고. 여기에 서로 같은 집합하고 이제 소개를 해놨잖아. 서로 같다. 같다는 등호라고 그냥 등호로 놓으면 됩니다. 서로 같다. 두 집합 A, B가 있으면 등호 있으면 그냥 같다라는 말인데, 같다라는 말인데 집합이 같으려면은 모아놓은 것들이 같아야 되잖아. 그러니까 즉 모아놓은 것들이 뭐야? 원소잖아. 원소가 같아야 돼. 원소가. 원소가 다 같아야 돼. 개수도 같고 내용도 같아야 돼. 자, 그러면 같다. 같지 않으면 짝대기 그어주면 됩니다. 별거 아니고요. 자, 진 부분집합. 진 부분집합이라는 건 뭐냐면 자기 자신도 부분집합이 될 수 있다 그랬지. 그거 빼고 자기 자신은 뺀 부분집합을 모두 통틀어서 진 부분집합이라고 얘기하는 거야. 자기 자신은 빼야 돼. 그냥 부분집합 하면은 자기 자신이 포함되고, 자, 지인 부분집합이라고 하면은 자기 자신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집합을 얘기하는 거야. 자기 자신을 뺀 부분집합. 자, 여기에다가 이거 별표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해봐. 여기에다가 이렇게 여기다 했잖아. 요것만 잘하면 돼요. 나머지 건 잘 모르. 나머지 건 뭐 그냥 여기도. 자, 그러면 A가 B의 지인 부분집합이라고 얘기를 한다라고 하면은 A를 B의 지인 부분집합이라고 하면은 자기 자신을 제외한다 그랬지. 그러니까 A랑 B랑 부분집합 관계를 이루고 있는데 서로 다르다면은 자기 자신은 아닌 거잖아. 서로 같으면 자기 자신이 되는 거고. 맞아요? 서로 같으면 자기 자신이잖아, 그냥. 자, 그래서 이 표현은 얘 지인 부분집합과 같은 표현이다라고 해서 이것도 별표. 문제 그대로 이제 써가지고 얘기를 하겠죠. 다음은 지인 부분집합이다 이렇게 써주지 않는다고 고등범위에서. 고등범위에서 문제에서 어떻게 써주는가? 지인 부분집합이라고 물론 써주는 문제 있습니다. 근데 안 써준다가 안 써줄 때 알아야 된다고 이렇게만 써놔. 그럼 지인 부분집합이구나. 자기 자신 안 돼야 되구나. 알아야 된다고. 그러니까 수식으로 써놨을 때 해석할 수 있어야 된다고. 자, 자기 자신 뺀 집합, 지인 부분집합. 자, 부분집합의 개수. 자, 요게 마지막. 나 설명 다 해야 되는데. 빨리 할게요. 어느새. 자, 부분집합의 개수. 다음 시간에 살짝 더 설명하고 갈 건데, 자, 부분집합이라는 거는 일부를 떼다가 만든다 그랬어. 어떤 집합에서 원소를 떼다가 만든다 그랬어. 그러면 자, 선생님이 A, B, C, D 이렇게 한 4개 써놓을게요. 얘 부분집합을 모두 만들어 볼 거거든. 자, 만들어 볼 건데 처음에 공집합.
자, 이제 원소 하나만 갖고 올 거야. 원소 하나 갖고 온 게 A, 그리고 B, 그리고 C. 이렇게 해서 원소 하나. 원소 두 개인 거. 아, 너무 많다. 세 개만 하자. 자, A, B. 원소 두 개인 부분집합 B, C. 그 다음 또 뭐 있을까? C, A. 이렇게 돼 있죠. 맞아요? 어. 자, 그러면 여기에서 A, B, C 이렇게 돼 있죠. 맞아요? 어. 자, 그러면은 지금 얘가 몇 개가 나온 거야?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개의 부분집합이 나왔지. 얘가 2의 세제곱이 8이지. 원소의 개수가 몇 개야, 얘들아? 원소의 개수 몇 개야? 원래 3개지. 2의 원소의 개수. 이 지수가 원소의 개수면 부분집합의 개수가 바로 나오는 거야. 왜 그러냐? 우리 경우의 수랑 똑같아요, 이거는. 내가 빈집합을 이렇게 나타내 볼게요. 자, 부분집합을 만들 때 A를 포함시킬 거냐 시키지 않을 거냐. 얘는 A를 포함시킨 부분집합들이고, 그치? 얘는 A를 포함시킨 부분집합들이 아닌 거고, 얘도 마찬가지고. 포함하냐 포함하지 않느냐를 따질 거야, 우리. 포함하냐 포함 안 하냐. 이거는 두 가지 경우의 수를 갖고 있지. A집합 포함할 거야 안 할 거야? 난 포함해 볼게요. 이렇게 쓰는 거야. 자, B를 포함할 거냐 포함하지 않을 거냐. 그럼 B는 포함 안 할게요. 여기 해놨어. C를 포함할 거냐 포함하지 않을 거냐. C 포함할게요. 이렇게 된 거야. 그 중에 골라지는 거지. 처음에 A를 고를 거냐 안 고를 거냐. B를 고를 거냐 안 고를 거냐. C를 고를 거냐 안 고를 거냐. 그러면은 8개. 원소의 개수만큼 2가 곱해져야 되는 거잖아. 맞아요? 자, 만약에 뭐냐. 1, 2, 3, 4, 5 이렇게 나와 있어. 그러면은 얘 포함시킬 거야 안 시킬 거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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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 가지 경우에 있을까? 5번. 그럼 2의 몇 제곱이냐? 5개. 이렇게 해서 부분집합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개수가. 이해가요? 이렇게. 진 부분집합 자기 자신 하나 빼는 겁니다. 자기 자신은 하나 빼는 겁니다. 자, 나머지 부분들은 다음 시간에 이어서 할게요. 자, 내가 숙제는 말고요. 복습해 보세요. 테스트 볼 겁니다. 테스트는 볼 겁니다. 자, 특강이니까. 복습해 보시면 됩니다. 오늘 여기까지.